한반도 주변의 푸른 바다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무려 3,4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뚝심 있게 세워 올렸을 때 주변 강대국인 중국은 그야말로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감행했던 걸까요? 이 거대한 구조물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넓은 바다 위에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무게만 해도 3,400톤에 달하는 거대한 해양 구조물을 갑작스럽게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상징하는 동시에 어쩌면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밤하늘 아래 조용히 그 위용을 드러내던 구조물은 해가 뜨자마자 국제 외교 무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격렬한 항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강한 불만이 가득했죠.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는 비난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의 국영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대한민국의 행동을 맹렬히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포효하듯 중국 내부에서는 반한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의 의도를 맹렬히 비난하는 댓글들이 홍수처럼 쏟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 움직임까지 포착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러한 중국의 맹렬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으려 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국제사회는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거센 반발과 국제사회의 의문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도발이나 무모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엔 숨겨진 배경과 전략적 의도가 너무나도 깊고 복잡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에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해양 구조물 설치라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을까요? 사실 해당 해역은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한 국제법적 해석과 주변국 간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고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자국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해양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법 조업과 같은 무단 침입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보호하려는 절실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물은 국제적인 해양 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 지구적인 해양 환경 보호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귀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 예측 불가능한 해상 재난으로부터 인근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려는 다층적인 목적까지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심오한 전략은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이 도발적인 행보에 대해 온갖 추측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전 세계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향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유엔과 여러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이 해양 구조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해양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이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그 모든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장막 뒤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둘러 바다에 설치한 3,400톤 규모의 이 거대한 구조물은 결코 군사적 목적이나 영토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리고 특히 해양 생태계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설은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해양 연구기지이자 동시에 황폐해진 해양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인공서식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바다의 씨앗처럼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고 키워내는 역할을 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조물의 진정한 가치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해양과학자들은 이 시설이 주변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놀랍도록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데이터를 속속 발표했죠. 멸종 위기에 처했던 다양한 어종들이 이 구조물 주변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해양 식물들은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 앞에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이 구조물의 혁신적인 해양 환경 보호 기술에 주목하며 이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모델로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맹렬히 비난했던 중국 언론들조차 조심스럽게 이 구조물이 가져온 해양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분노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어업 활동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해양 건축물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해양 환경과 어업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듯 이 구조물은 바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반전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깊은 고민과 장기적인 안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정치적 비난과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해양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구조물 덕분에 인근 해역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해양 재난으로부터 어부들이 안전해지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구조물은 단순한 해양 건축물이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인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이 3,400톤 구조물이 전 지구적 차원, 아니 적어도 지역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도발로 여겨졌던 이 거대한 시설이 실은 해외 감동 사연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깊은 통찰과 용기 있는 결단이 결국 모두에게 감동적인 결말을 선사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중국은 처음에 맹렬한 반발을 거두고 이 구조물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갈등이 바다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었죠. 모두가 놀란 이 반전 드라마는 국가 간의 관계가 단순히 힘의 논리나 단기적인 이해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전략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말이죠. 이러한 깊은 통찰과 해안은 단순한 국가 간 영토 분쟁을 넘어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대한 설계였음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400톤에 달하는 이 거대 구조물이 바다 깊숙이 자리 잡은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 구조물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복원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이익을 넘어 전 지구적인 해양 환경 보호에 적극 기여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무관심과 격렬한 반발을 샀던 이 구조물 주변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은 마치 생명의 보고처럼 다시 태어났죠.
척박했던 해저 바닥에는 갖가지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나 푸른 숲을 이루었고 그 숲을 터전 삼아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치어들은 포식자로부터 안전히 숨을 곳을 찾았고 거대한 어류들은 풍부한 먹이를 찾아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아파트처럼 다양한 해양 생물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해양 구조물이 단순한 인공 어초 기능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재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은 해류의 흐름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파도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연안 지역의 침식과 해일 피해를 경감시키는 예상치 못한 효과까지 발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부들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해양 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은 한층 더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속속들이 축적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한번 집중되었습니다. 유엔 해양 환경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 구조물의 생태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전 세계 해양 생태계 복원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발했던 중국 역시 자국의 해양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체감하게 되면서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죠. 양국 과학자들은 이제 이 구조물 주변에서 함께 연구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은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대립 대신 서로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해외 감동 사연이라는 제목이 주는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다를 둘러싼 갈등이 과학적 협력과 인류애를 통해 해결되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죠. 결국 대한민국이 바다에 설치한 3,400톤의 거대 건축물은 단순한 주권 강화나 일방적인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자 했던 깊은 전략적 의도와 고뇌의 결과였던 것이죠. 중국의 초기 분노는 이러한 진정한 의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한 해외 감동 사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 간의 갈등이 반드시 대립으로만 치달을 필요는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때로는 강경해 보이는 행동조차도 더 큰 평화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깊은 고뇌와 비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장기적인 가치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통찰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복잡하고도 감동적인 국제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